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메TV의 고메입니다. 제가 책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책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별 것 아닌 일로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좀 떨립니다. 여튼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소위 오만 책들이 다 있지요. 다들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 혹은 제가 재밌게 읽은 책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제개발 협력. 네, 이 책의 소개 이유는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많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이 책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저 책 읽은 내용에 좀 플러스 해가지고 제 리뷰를 좀 덧붙이는 정도입니다. 먼저 책 제목은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인데요. 코이카에서 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고 2013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크게 국제개발 협력의 개관, 또 역사, 또 주요 이슈, 수행 주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개발 혹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개념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향상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개념은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의 이제 개도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줄임말인데요. 저도 이제 개도국을 몇 군데 다녀오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았는데 정말 최소한의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나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이제 이런 경제적인 개념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줬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제 들어오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경제개발만으로는 우리 인간의 진보와 성장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회개발이나 인간의 능력, 뭐 정치적 능력, 또 나아가서 환경개발까지 어떤 그런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통상 그냥 개발이라고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지는 것이라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더 나아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개발을 여러 나라들이 함께 한 나라만의 노력이 아닌 국제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개발의 역사를 한번 보시죠. 국제개발 협력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은 바로 세계 대2차 대전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마샬 플랜이란 말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을 미국이 원조를 통해 다시 살린 사건입니다. 그 후로 국제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체들과 협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엔을 비롯해서 브레튼 우즈 협정이라든지 IMF, 월드뱅크, 유니셀프 이런 애들이 다 이맘때 생겨나고, 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또한 그런 틀이 이맘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로 다양한 원조 활동들을 전 세계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국제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알고 보면 사는 것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옆집에 형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부부는 맨날 싸우고 애들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반상회가 열린 겁니다. 그 집 좀 도와주자.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뭐 어떻게 도와줄래 하다가 그럼 집집마다 조금씩 돈을 내서 십시일반 해서 현금을 좀 지원합시다 해서 이제 반상 회장님이 아이고 하면서 현금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좀 보니까 형편이 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집에 술병만 굴러다니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반상이 열린 거죠. 아니 이거 돈을 바로 주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술을 가르쳐 줍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가서 이제 도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싱크대 설치하고 이제 시멘 바르고 뭐 이런 기술을 막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취업 자리도 좀 소개해주고, 또 애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백신 접종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그 집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집도 이제 수입도 발생하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게 반상회라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소위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돈을 바로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효과가 없으니까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자기 나라에 불러가지고 연수도 시키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방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보건 지표 향상이나 뭐 초등교육 진학률 향상 같이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렇게 했을 뿐이지 본질적인 이야기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도와주는 마음이 정말 그 집 형편이 딱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그 집이 잘 돼야 동네가 조용하다 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양한 동기들이 이제 그 안에 얽혀져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인도주의 뭐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 효과를 노린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이 세상이니까 정말 이렇게 순수 플러스 다양한 동기들이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신 거고 저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ODA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ODA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자, ODA는 공여국 도와준 나라고요. 수원국 도움을 받는 나라에 자, 얼마 돈 썼냐? 이거를 수치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크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의미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냐? 아니면 뭐 나중에 갚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참고로 한국은 이제 무상 원조를 전담하는 곳이 코이카이고요. 유상 원조를 전담하는 기구들도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ODA는 이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돼야 되고요. 개도국의 경제 발전, 복지 향상 이런 데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나 지원금은 ODA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는 조건이 완화가 돼야 돼요. 증여율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율이나 상한 기간이나 거치 기간 등을 표시한 함수로 표시한 건데 이게 25% 이상 돼야 됩니다. 참고로 증여율은 퍼센티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율은 적고 상한 기간 길고 거치 기간 길고 이러면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반상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위에 집은 여러 도움을 받아서 형편이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동네에는 그 집뿐 아니라 어려운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불평을 합니다. 저 집은 도와주고 왜 우리 집은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저 집 다 도와주려니까 참 힘들어요. 우리 집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다른 집 도와주려고 막 우리 집을 빚내서 도와주고 이러면 또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혁신적 재원 마련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설명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잘 설명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조금 어렵게 기술되어 있어서 조금 쉽게 용어를 풀어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세계 어디서 모여서 막 또 얘기해요. 뭐 로마나 파리나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이제 조금 발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ICT가 또 많이 발전하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성과 확인이나 원조 효과성 이런 데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한국의 ODA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현재 GNA 한 0.3%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별 수치로는 15위 정도지만 매년 이제 퍼센트지 상승도는 세계 2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총 금액은 조금 적지만 금액이 올라간 나라 중에서는 TOP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나라이고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같은 어떤 사회 발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ODA 금액의 1년 예산은 약 3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가지고
개도국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국제개발협력에 감이 조금 오시나요? 예, 이게 아직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계세요. 해외 아동 결혼 사업이나 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에 프로젝트에 금액 후원한 분도 계시고요. 또 코이카나 국제개발 NGO의 어떤 인스타그램 이런 데 가서 뭐 좋아요 누르시는 것도 다 국제개발 협력 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입문서가 그렇듯이 책은 재미없습니다. 쓸데없이 길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제 방송 들으셨으면 굳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굳이 읽고 싶으시다면 꼭 노트북을 옆에 켜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중요한 표는 또 사진도 찍어가면서 책을 읽으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버스나 지하철에서 읽지 말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